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인물 분석인데요. 이제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동훈 대표에게 우리가 바라는 건 있잖아요. 중도, 개혁, 보수의 구심점이 좀 돼야 된다. 그럼. 그래서 국민의힘이 그리고 보수 진영이 희망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갖고 있잖아요. 예,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엄 옹호 세력의 퇴장 명령이다. 네, 사법 시스템 파괴를 막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나 그렇죠. 봐요.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일관적으로 계엄은 네. 반대했고 그랬죠. 아버지가 하더라도 불법 계엄은 반대한다라는 당연하죠. 말 남겼고 탄핵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이기 때문에 찬성한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익이 아니고 공적인 부분에서 국민이 먼저라고 외치면서 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이번 선거 결과를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모든 것의 원인은 윤석열과 귀결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과 절연을 해야 되고 윤석열과 연관된 친윤 세력들은 반성하고 여기에서 자숙을 해야 될 시기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한동훈과 같은 개혁 성향의 신진 세력들이 국민의힘의 주류가 되어서 쇄신을 하는 것이 맞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페이스북 한번 띄워봐 주시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한동훈 대표가 이제 결과가 나오고 나서 대선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제 올린 글이고요. 아이고야 한숨 났어. 국민들께서 불법 계엄과 불법 개업 세력을 옹호한 구태 정치에 대해서 단호한 퇴장 명령을 내리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생과 안보에 대해서는 새 정부와 큰 틀에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건설적으로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권력자 1인만을 위한 사법 시스템 파괴는 서서 죽을 각오로 막아내겠습니다.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네. 기득권 정치인들만을 위한 지긋지긋한 구태 정치를 완전히 허물고 국민이 먼저인 정치를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이기도 합니다. 네. 국민의 뜻을 겸허히 최선을 다해 따르겠습니다. 한동훈 올리. 참 예, 저거를 보면요. 네. 네, 이게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맞아요. 누가 말을 하던 그 목소리에 어떤 힘이 실리며 어떤 음. 진정성이 느끼며 어떤 국민이 그 말에 공감을 할까요? 입다도 하지.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저런 얘기하면 입다하다 하죠. 그렇죠. 누가 말을 해요? 네, 이제 네.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아직까지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한다는 얘기 안 나왔죠. 왜 안 해요? 사퇴하세요. 제가 계속 방송 중에도 계속해서 속보를 보고 있거든요. 속보가 뜨나 하고 보는데 네. 사퇴가 아직 안 나왔어요. 이거 언제쯤 나올까 싶어요. 사퇴를 하긴 하려나 싶기도 하고. 사퇴하세요. 네, 사퇴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의견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평론가님처럼. 선거가 끝났으니까 네. 사실 선거의 책임을 누군가 져야 되면 사실 지도부가 져야 됩니다. 그럼요. 지금 비대위 체제가 언제까지 비대위 체제여야 됩니까? 전당대회 다시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맞습니다. 전당대회를 통해서 음. 안정된 그런 그 선출 권력으로서 안정된 네.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개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전당대회는 필요한 거고 네. 비대위 체제는 끝나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3년 동안 이 정당이 얼마나 많은 비상이었습니까? 네. 비상을 그냥 일상으로 늘 맞습니다. 삼아왔죠. 그래서 네. 전당대회 당연히 요구해야 되고 그다음에 원내대표는 이미 사실은 책임졌어야 될 사람이 맞습니다. 그냥 목숨을 부지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당은 우리가 계속 뭘 얘기해야 되냐? 진짜 자랑스러운 당이다. 네. 잘못된 당 지도부를 채찍질할 수 있는 당이다. 당원의 힘이 정말 정당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당이다라는 것을 늘 무기 삼아서 네. 지금 이 권성동 원내대표를 사퇴하라라는 움직임을 당원들이 보여야 되고요. 네, 그리고 맞아요. 또 전당대회를 요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진짜 아직까지 왜 사퇴를 안 하는 거야? 야, 사퇴하세요. 이분은 진짜. 네. 근데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아직까지 사퇴 얘기는 없잖아요, 그죠? 네네. 네. 없는 상황인데 지금 빨리 당에서는 전당대회 준비를 해서 네. 지금 최대한 빨리 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는 것이 대여 전투력을 확보하고 앞으로도 이제 국회를 가지고 네. 민주당과 이제 투쟁할 건 투쟁하고 협력할 건 협력하고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어떠한 가치 보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새로운 지도부가 빨리 선출되는 것이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좋고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는 아마 6월 30일까지일 6월 겁니다. 말까지죠. 그러니까 네. 기존의 네.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맞습니다. 네네. 남은 임기를 네.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더 이상 그것을 만약에
전당대회 일정이 있다 그러면 네. 비대위원장이 아마 그 전당대회 때문에 네. 전당대회를 그 개최할 수 있는 네. 그런 그 역할로서만 존재하면 되는 것이기 네. 때문에 뭐 맞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6월 30일부로 어쨌든 네. 사퇴를 해야 그러니까 되겠죠. 이달 네, 네. 말까지거든요. 그렇죠. 저는 착각해서 저번 달인 맞아요, 줄 맞아요. 알았는데 예, 예. 제가 실수를 했고요. 이달 말까지니까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금이라도 정신 차릴 기회거든요. 아, 그렇죠. 지금도 모든 책임은 비대위원장에게 있다. 하지만 내가 이 임기 안에 전당대회를 구성해서 새로운 지도부가 만들어질 때까지 네. 준비를 하겠다.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지도부에 있다라고 해서 사퇴할 수 있는 권성동 전 대표도 물러날 수 있던 자리를 좀 깔아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그래요. 근데 하여튼 지금까지 아직까지 사태에 대한 얘기는 나와 있지 않고요. 혹시라도 얘기가 나오면 바로 해서 속보를 좀 올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도 우리 타카 아저씨가 말씀하셨지만 소통하고 행동하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이 방송 끝나면 국민의힘 그 게시판 가서 빨리 사퇴하라고 저는 쓸 거예요. 글 써야지. 그 네, 빨리 행동해야죠. 사퇴하지.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저는 앵커가 그런 말 했어 그렇습니다만은 네. 우리 한동훈 전 대표가 서서 죽을 각오로 사법 시스템을 파괴를 막겠다고 얘기했죠. 그랬죠. 근데 마지막에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최선을 다해 따르겠습니다. 얘기입니다. 아무리 서서 죽을 각오로 싸울 수 있지만도 혼자서는 못 이깁니다. 맞아요. 그애한테 싸울 수 있는 도구를 줘야죠. 맞습니다. 그거는 당근이고 칼을 줘야 네. 됩니다. 맞습니다. 안 그러면 어떤 것도 이뤄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겠다는 얘기는 뭐죠? 여러분들이 도와달라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아, 그러네. 그래야지 그것을 해결을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도 국민의 뜻이 저한테 칼을 쥐어주지 않으면 자기 혼자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통하면서 행동해야 되고 행동하는 지성인이 돼줘야 됩니다. 네. 네. 그것이 중도개혁 보수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고 저력이 돼야 됩니다. 소통하고 소통하면서 행동하라. 행동합시다. 네, 소통하고 행동하라. 네, 이렇게 가야죠. 소통하고 저는 행동하라.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네. 이제 한동훈 대표는 야당 대표로서 앞으로 5년 동안 이 국정을 이끌어가야 됩니다. 길게 보셔야 돼요. 야. 그러면서 어떤 조언을 드리고 싶으냐면은 네. 이재명이 야당 대표로서 어떻게 싸워왔는가 그것도 좀 보시라. 맞습니다. 왜냐면은 민주당 아니라고 이재명에 대한 반명 세력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재명을 그렇게 좋아하지 우리가 한동훈을 좋아하듯이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또 국힘당 지지자들 중에 한동훈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도 이재명에 대해서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다 이끌고 지금 3년 동안 야당을 이끌어 오고 지금 정권 교체까지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이재명의 어떤 리더십으로 당내의 반대 세력과 지지 세력을 같이 함께 이끌 수 있었는가 그런 것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니까요. 맞아요. 예, 네. 이재명은 만만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정말요. 예, 만만치 네. 않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진짜 뭔가 좀 밀고 나가는 그 힘이 있었어요. 저력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거기까지 갔죠, 지금. 그 많은 굉장한 리스크를 갖고 있는데. 카리스마였죠. 예, 예. 좋게 얘기하면 그 리스크를 가진 어. 사람이 지금 대통령까지 된 거는 그냥 된 건 아니니까. 되게 그렇죠. 그냥 된 말씀하신 게 게 아니죠. 공감이 네. 갑니다. 이제 제 내피셜입니다만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칼을 쓸 때는 과감하게 칼을 써야 되고 포옹할 때는 깊게 포용을 해줘가지고 그 두 가지를 공존하면서 리더십을 확보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청주 유세 때부터, 지원 유세 때부터 터졌던 뭐랄까요. 그 워딩 보면서 공격성이 확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진짜 칼을 뽑았기 때문에 그런 우리 방송 보시는 다람쥐 여러분들이 힘을 실어준다면 저는 무서울 거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럼, 든든하게 맞습니다. 잘 치고 나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